최근에 내가 강연을 다니면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냐하면 세금 문제.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어.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개인 사업자를 내지. 장사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럴 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 이거를 대부분 언제 어떻게 전환하고 또 법인 사업자에서 지식과 정보를 모르니까 어떻게 비용을 털어야 되는지, 나는 이거 법인을 하면 이거 내 것이 아닌데 돈은 제대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빼요? 이런 고민들. 특히 나는 장사 잘해서 뭐야, 건물주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때 세팅을 잘못하잖아. 진짜 몇 억 날라간다고. 그리고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고. 앞에서 뒤지게 돈 벌어, 앞단에서. 뒤에서 다 까지는 거야. 이게 난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계속 배워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 오늘 몇 억 아껴주는 이 세무사님 모셔서 유익했다, 댓글들이 막 수두룩 빡두룩 될 수 있게끔 해보자. 어때? 일단 인사 먼저 좀 해주세요. 세무법인 넥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조남철 세무사라고 합니다. 내 장사는 건물주다는 이 세금 관련 절세는 없잖아. 요거 보고 내 건물주 영상 보면 딱 좋겠다. 그치? 우리 자영업자 힘든 사장님들 건물주가 지금 답이거든. 매출도 안 나오고 지금 답도 안 나와.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돈을 벌어야 세무도 아낄 것이 있고 건물주가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건물주다 해도 또 잘 풀어놨으니까 여러분 강의 잘 들으시고, 또 세무, 절세, 오늘 조남철 영상 또 나머지 한 두세 편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고 하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끝판을 낼 수 있는 강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장사 잘해서 건물주 되는 채널이니까 이거 되게 물어봐. 건물주 되고 싶은데 개인이야 법인이야? 우선 개인과 법인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인이라는 영역 자체는 한 명이 사업자를 내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식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혼자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무언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임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이사회, 주주총회도 만들 수 있는 좀 더 규모 있는 기업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면은 법인이 맞아요. 기본적인 맥락은. 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개인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사업자에 대한 명의자가 되기도 하고 사업 소득에 대한 귀속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개인 갑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법인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임대업 같은 경우는 유한회사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주식회사로 하는 게 통상적이고요. 혹시 또 영상을 보시는 중에 매장 운영이 잘 돼 갖고 이걸 프랜차이즈 식으로 또 해야 되겠다, 잘 되면 투자도 받고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또 주식회사가 유리하긴. 그래서 명의도 법인, 소득에 대한 귀속도 법인으로 달린다.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법인이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법인 그러면 뭐가 좋냐, 뭐가 안 좋냐 가장 궁금하실 텐데 속 시원하게 누군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세무 전문가들께서 각자 입장이나 개인 사업자를 많이 하거나 뭐 법인 사업자를 많이 하거나 편차가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 각각 해석이 제각각이야. 우리 박호동 대표님, 제가 저번에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건물을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못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신 게 사람들이 건물을 산다는 생각을 못하고 건물 사겠다는 관심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법인에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 상황이 법인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장점은 세율이 일단 낮아요. 9%에서 24%, 개인은 6%에서 45%라는 거죠. 과세 표준이 1억이다 라고 하면 세율이 개인은 35%, 법인은 9%예요. 또 건강보험료도 개인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쓰지 않아도 소득을 벌었으면 건강보험료 8%를 또 내야 돼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벌기는 벌었으나 내가 급여로 다 뽑아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8%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잠깐만, 그럼 법인세고 내가 법인에서 급여를 타가야 되는데 그럼 급여에 대한 세금 또 있잖아. 있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억 발생됐어요. 1억 됐으면 사업소득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 영업이익 1억을 전부 급여로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로자는 이것저것 공제 항목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뭐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각종 공제들을 다 해주는데, 개인 사업자는 너희들 알아서 빼는 거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많이 안 봐준다. 이런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뭐죠? 법인은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장부를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여차 잘못하면 이 가지급금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는 소유와 경영에 대한 분리, 이거는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해당이 크게 되진 않습니다. 법인을 만드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외식을 크게 하겠다라는 분도 있지만 건물을 최근에 이제 사시면서 개인 명의보다 법인 명의가 구입하기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살라고 그러는데 돈이 좀 부족해. 돈이 부족하면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 60% 7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30억짜리 조그만 상가가 됐던 꼬마 빌딩이 됐던 그걸 사면은 30%의 자기 자본 9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취득세까지면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10억 가까운 돈을 조달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은 사고 싶고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 법인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주는 건 아니에요. 법인에 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하면 또 법인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수금 형태로 차입금 형태로 빌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빌려오고 나서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또는 팔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빌려왔던 돈을 상환하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사실은 빈번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개인 간의 거래,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이렇게 10억을 빌려주게 되면 인정이자율 4.6%의 적용을 받고요. 정확하게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간에는. 근데 개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무이자 대부가 21억 7천까지 되세요. 그리고 그게 주주별이라는 거죠. 3명이면 60억까지도 무이자가 된다. 라는 부분인 거죠. 1억, 2억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5억, 1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증여세 조사라든지 특히 주택 취득자금 조달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할 때도 문제가 되고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생 건물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옵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건물을 살 때 중요한 게 법인 대표자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돈을 갚는 사람은 사람이고 그 회사의 대표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법인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대표이냐 또는 일반적인 사원으로 들어가느냐 그 편차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할 것이냐 법인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로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금 융통의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신규 법인이 오히려 기존 법인보다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장점은 높은 신용도, 낮은 이자율, 그 다음에 배당금, 퇴직금을 통한 소득이죠. 이 배당금, 퇴직금, 밑에 나오는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소득마다의 계산법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사업소득만 받다가 여러 가지 소득을 받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걸쳐서 받고 각종 소득별로의 누진율이라든지 공제 혜택을 다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금을 몰빵으로 혼자서 다 받는 것보다는 법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단점은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도장만 신분증만 있으면 다 되죠. 신분증만 들고 어디 사업자 등록증이든 뭐 은행이든 거래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절차가 아무래도 법인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지급금 문제. 가지급금은 왜 발생이 되냐? 위에서 보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고 돈을 인출했을 때 가지급이라는 배정 과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돈 뺐다.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배임 횡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장 누구 거? 법인 거. 내 거 아니에요. 법인 거.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지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적격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특히 외식업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법인 전환하면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되면 제가 역으로 말씀드려요. 월에 얼마 필요하세요? 저 세후로 500 얘기하시면은 거기에 맞춰 급여를 설정하고 신고를 다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매달 말일에 급여 받듯이 원하시는 금액을 가져가셔라. 그리고 조금 오버되면은 나중에 몰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가지급금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뒷면이 있으면 앞면이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 배당소득 복잡하잖아요. 다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제도 활용할 수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높은 세율과 혼자 다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장점은 편하죠. 장점은 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내가 돈을 좀 많이 지금 벌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 법인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법인은 돈 못 쓰잖아. 법인카드 함부로 못 쓰잖아. 그럼 개인 사업자 카드는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똑같아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건물주가 돼야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 이제 다들 가족이 있으니까 그 법인으로 하면 뭐 이슈라든지 좋은 점이 있는지 가족법인이 필요한 5가지 케이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이야. 직장인인데 건물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연봉 1억 5천에 이 사람이 건물을 사고 싶은데 자기가 임대소득을 받으면 세금이 또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법인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득 전문직,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특히 3억 이상 이런 경우에 가족법인, 가족에 대해서 상속증여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고소득 전문직이 가족법인을 만들고요. 세 번째는 임대사업장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우리 강호동 대표님처럼 건물이 9채면 개인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세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정신없이 막 나가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임대사업장이 두 개라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부터는 임대사업장을 법인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나 건보료, 소득세 이런 게 너무 많다. 임대사업장, 외식업 사업장 자체가 많아서 임대소득, 임대사업장으로 소득세, 건보료가 많은 경우에도 가족법인을 필수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중장기적인 상속증여세 절세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법인을 활용해서 자녀들이 그 부동산을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어렸을 때 땅값 쌀 때 증여해 주는 게 제일 낫거든. 가족 임대법인 개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가 자산가 고객이 단기적인 소득세, 지방세, 건보료 절세와 장기적인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가족법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법인 같은 경우 우리 가족주주만 있고 가족의 돈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폐쇄성과 이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주식회사로 갈 필요 없이 유한회사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주주구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있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n분의 1, 다만 성향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들이 너무 어리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임원구성도 형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춰서 꼭 하셔야 되고요. 이 대표이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은행 대출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장표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은 부동산을 하게 되면 자본금을 1,000만 원, 1억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법인으로 50억짜리, 10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살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자본금이라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킹하고 출연한 자산을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자본금 어쩔 때 1억으로 하고 10억으로 하고 5천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니?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뭐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자본금 자체가 1,000만 원이냐 1억이냐에 따라서 이게 법인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다 떼어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은행 거래를 하려고 하면 떼어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본금이 100만 원짜리 법인과 1억짜리 법인 중에서 건물을 산다고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은행 담당자 입장에서 100만 원짜리가 100억짜리를 사?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최소 1억 또는 3억으로 만들어 와라. 출자해야 대출이 나간다. 내규가 그렇다. 라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10억까지 하는 경우는 인허가라든지 면허에 대한 요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1,000만 원, 뭐 5천만 원, 그 다음에 좀 하면 1억 정도가 많고요. 다만 꼬마 빌딩을 최소 뭐 50억, 100억 이상 이렇게 산다고 하게 되면 은행마다 조금 편차가 있고 지점마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자본금을 3억으로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통상적인 시중에 그런 관행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임대소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고도 소득이 남는다고 하게 되면 급여가 좀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급여가 책정이 된다 그러면 기본생활비, 기타 소득을 고려해서 책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출 방법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고 신고를 안 하고 소득을 빼갈 수도 있지만 돈이 부족해서 가수금을 넣을 수도 있고요. 돈을 빼가는 가지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출 방법이 가수금은 돈 넣는 거긴 하지만 넣어야지 뭐 뺄 수도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로 뺄 수가 있다.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여러분들 또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조남철 세무사하고 은밀하게 술토크 여러분 해보는 거 어떠세요? 뭐 절세라든지 아무튼 은근슬쩍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면 그래야 조 대표가 날라옵니다.